하나의 생성 AI의 예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생성 AI에 속하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단어 한 가지만 쳐도 또는 한 두세 단어만 쳐도 이렇게 서제스천을 해주죠. 이 서제스천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끝까지 타입할 필요 없이 보통은 제가 원하는 거를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서제스천을 하죠. 이것도 생성 AI라고 볼 수 있고, 구글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2019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GPT의 T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트랜스포머가 이미 이전부터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트랜스포머는 물론 구글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쓴 이후로 구글 서치 리절트 기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Can you get medicine for someone pharmacy?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대충 우리가 짐작할 때는 어떤 사람이 파마시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프리스크립션을 픽업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겠죠? 그런데 버트라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쓰기 이전에는 이 답변을 보시면 별로 적합하지 않죠. 이 질문의 의도와.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정확하게 비슷한 답변을 찾아냈죠. 패밀리 멤버를 위해서 프리스크립션을 픽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뛰어난 알고리즘입니다. 서치 엔진에서도 서치 키워드를 넣는 사람의 의도와 컨텍스트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왔었죠. 다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랭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음 단어나 다음 센텐스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죠. Those who promise us paradise on earth never produced anything but a. 그러면 답변은 헬이죠. 이게 칼 포퍼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몇 가지의 단어를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가장 적합한 헬은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적합한 것들은 확률이 조금 낮아서 예를 들면 이거를 생성을 해서 답변으로 주는 거죠.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where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주면 그 다음에 올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를 예측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럼 비건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면 또는 생성한 이 단어는 다시 인풋이 돼서 그 다음에 단어를 또 예측을 하고 이 과정이 자기가 생성한 거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고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GPT, 챗 GPT를 포함해서 메타의 라마, 그리고 구글의 바드나 람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확률에 기반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법도 문법적으로 구조를 우리가 사람이 파악하는 것처럼 따지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단어가 확률이 높을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어가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단어는 S가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학습 결과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다라고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그래머에도 맞는 문장을 생성해내고 상식적으로 stars paint nice canvas가 상식에 부합하죠. 해가 The Sun Paints보다 이런 상식적으로 맞는 문장도 생성해낼 수 있고 나오는 문제가 랭귀지 모델은 수학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률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별 문제 없이 수학 문제도 풀어내긴 하지만 또 조금 복잡한 문제는 많이 틀리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란 것도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근데 랭귀지 모델에서는 단어와 문장을 인풋으로 삼죠. 그런데 아까 겐을 말씀드릴 때 이미지를 인풋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겐도 물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숫자, 단어를 다 인풋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컴퓨터한테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바로 이미지로 인식하지만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숫자로 처리하는 방식이 RGB, 레드, 그린, 블루라는 채널이죠. 예를 들면 레드는 R의 값이 225, G와 블루는 0. 그러면 레드가 되고 그린은 거꾸로 그린이 255, 다른 값이 0.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환을 해서 인풋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에 16 밀리언 픽셀이 서로 다른 컬러가 있다는데 이것들은 결국 RGB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들을 컴퓨터는 각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과 블루 채널의 숫자의 조합으로 인식을 하고 레드가 숫자가 높을수록 레드빛이 강하고 블루의 숫자가 높을수록 블루빛이 강하고 이 결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컬러 이미지는 세 가지 채널을 결합하고 그레이 이미지, 회색 스케일은 한 채널만 사용하기 때문에 컬러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컴퓨터에서는 결국은 이미지나 글자나 숫자나 모든 것을 숫자로 변환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인풋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이미지를 인풋을 하면 거기에 맞는 캡션을 생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쉽게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그 랭귀지 마들이 발전함으로써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미지와 텍스트 또는 비디오, 오디오 이런 모든 다양한 모드의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지금은 처리를 해서 서로 변환을 해주는 현상을 보고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넘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컴퓨터에서는.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언어를 알파벳으로 또는 한국말로 표현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는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숫자로 인식을 하죠, 물론. 그런데 그 숫자를 어떻게 넣어주면 컴퓨터가 문법도 익히고 컨텍스트 익히고 의미도 익힐까? 이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랭귀지 모델에서 아주 오랜 숙제였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전에 번역기를 돌려보면 에러가 굉장히 많고 가장 쉘 비전보다도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그런데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된 겁니다. 예를 들면 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8가지의 숫자가 있죠. 디멘션이 8이죠. 10이 아니라 이 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숫자로 8가지의 숫자가 있고 이게 8 디멘션인데 이런 식으로 각 단어에 숫자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부여해 주냐 하면 이거를 임베딩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단어라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3차원 이상의 차원을 하기가 어렵죠. 이게 3차원이다 또는 2차원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킹이냐 퀸이냐 단어들을 3차원 안에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숫자가 3개가 되겠죠. 그럼 킹도 3개, 퀸도 3개. 이것들을 적정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적당한 이 스페이스에, 인베딩 스페이스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킹하고 맨은 좀 더 가깝고 퀸하고 워먼은 좀 더 가깝고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를 컴퓨터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숫자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인베딩 스페이스가 결국은 인간이 사용하는 수십만 개의 단어와 문장들을 숫자로 이렇게 해서 의미론적인 스페이스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통계적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언어의 통계적 지도. 이것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She decided to tear up the letter, feeling a tear in her ey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tear와 이 tear가 서로 다른 의미라는 거를 쉽게 의미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는 찢다라는 거고 하나는 눈물이라는 건데 컴퓨터는 이게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만일 똑같은 넘버를 부여하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도 다른 앞뒤에 다른 단어들이 오면 서로 다른 의미라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인베딩 스페이스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임베딩 스페이스를 3차원으로 형성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킹이란 단어가 킹이란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숫자가 있죠. 예를 들면 킹이 여기 있고 퀸이 여기 있고 뭐 선 상당히 킹의 주변에 있을 만한 비슷한 단어들이 가장 가까운 단어로 나열돼 있죠. nearest point라고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 이 단어가 나오면 이런 의미의 문장이 나올 확률이 많겠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인간 언어의 통계적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T와 챗GPT한테 우리가 문장을 넣어주면 그렇게 시도 짓고 문법도 이해하고 컨텍스트에 맞는 문장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랭귀지 모델에서 혁명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 199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리스 브러켓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예,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언어학 교수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서 이 사람이 이때는 아직 딥러닝, 머신러닝의 방법이 뜨기 전에 그 인간 언어를 컴퓨터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6년 동안 그 문법 구조와 룰들을 열심히 코드화하기 시작했어요. 뭐 6년이 지나도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200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냥 몇몇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작은 팀이 6주 만에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을, 번역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자기가 6년 동안 작업한 것보다 더 잘 작동을 했다는 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패닉 어택이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머신러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 과거의 다른 방식의 AI 어프로치와 혁명적인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머신러닝의 전통에서 일하고 있겠죠. G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가 GPT를 첫 모델 GPT-1을 만들어낸 것이 2018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117 밀리언 파라미터 아주 작죠. 그리고 2019년에 GPT-2, 2020년에 GPT-3 이게 175 빌리언 파라미터죠. 여기서 파라미터 숫자가 엄청나게 커진 거고요. GPT-4는 숫자는 안 알려져 있지만 이거보다 더 커졌고 이게 그래서 2018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위해서 오픈 AI에서 GPT를 개발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GPT-1이나 2에 비해서 GPT-3, 그 챗 GPT의 기반 기술이죠. GPT 3.5라고 부르지만 이제 3을 기반으로 한 것이니까 이 파라미터 사이즈를 엄청나게 늘리고 데이터를 굉장히 대량으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렇게 기반 기술은 똑같은데 사이즈를 늘려봤더니 갑자기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더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챗GPT 레볼루션의 시대가 온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구글에서 한 해 전에 2017년에 개발을 한 겁니다. 사실은 구글 입장에선 좀 억울하겠죠. 자기들이 먼저 개발을 했는데 구글은 AI의 에티컬 그 팀이 강해서 좀 더 정확하게 문제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좀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었는데 오픈 AI에서 챗GPT를 통해서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뒤늦게 구글도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좀 복잡한 아키텍처라서 디테일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현대의 대부분의 언어 모델은 결국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전 것들과는 달리 한 문장이 주어지면 이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프로세스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한 단어의 앞뒤로 한두 개씩 또는 두세 개씩 이걸 길게 처리를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의 알고리즘은.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처리를 함에 따라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니까 문맥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겠죠. 예를 들면
위노그레드 스키마라는 일련의 시리즈의 문제들인데 컴퓨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에서 I can't cut that tree down with that axe. It is too thick. 그것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금방 이 it은 트리가 너무 두껍다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두 번째 문장 다 똑같은데 마지막 단어가 thick 대신에 small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그것이 너무 작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거는 트리가 아니라 X, 그 도끼다라고 금방 또 이해를 하죠, 문맥상. 이러한 상식에 기반한 이해가 컴퓨터에게는 부족했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이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 it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도 이 인간처럼 이 it이 X다. 여기선 도끼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너무 작다라고 하면 바로 틀이다. 거꾸로죠. 예. 이 it은 틀이고 두 번째 문장의 it은 X다. 도끼다. 이렇게 컴퓨터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2016년 트랜스포머 이전의 성과를 보면 50에서 60%니까 거의 랜덤 게싱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죠. 그만큼 무지했는데 컴퓨터는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90% 또는 GPT-4에서는 이거보다 더 늘어났겠죠. 90% 이상으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이해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AI가 그 문장에서 이시 어떤 거를 지칭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AI가 인간을 테이크오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 말도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또 한계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트랜스포머의 뛰어난 점이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이 하나 긴 문장이 있는데 making이란 단어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making이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면 이 문맥상 이 making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까를 보면 여기서 making more difficult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렐러번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밝혀주는 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두꺼운 걸로 보면 두꺼운 라인이 얘가 확률적으로 메이킹은 디피컬트랑 연결되면 가장 문맥에 맞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 웨이트를 예측해내는 겁니다.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이렇게 어떤 단어가 문장에서 중요한가,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지칭하는 게 문맥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만 있게 해준 것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트랜슬레이션 잡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불어의 프랑스어의 문장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단 단어들을 쪼갭니다. 그걸 부르는데 단어를 쪼개서 거기에 숫자를 부여해서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컴퓨터는. 그러면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까 인베딩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의 통계적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이 있으므로 가까이 예를 들면 100 디멘션에서 가까이 있으면 그 두 단어는 서로 유사한 할 확률이 많다 또는 같은 컨텍스트에 있을 확률이 많다 이런 식으로 여기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아까 말씀드렸던 어텐션 이거 다 이제 웨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뉴럴 네트워크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컨텍스트 이 프랑스어 단어들을 쪼개서 이 어떤 컨텍스트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지의 웨이트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걸 인코더라고 부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디코더로 넘겨주면 여기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영어에 예측하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똑같이 숫자로 바꾼 다음에 같은 잉글리시의 인베딩 벡터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넘겨받은 그 어텐션 숫자 값을 바탕으로 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다음에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예를 들면 레데피 이거는 챌린지란 단어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 확률적으로 이 단어가 가장 높은 확률이다. 프랑스의 문제는 Challenges are what makes life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내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